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퇴임하는 끝물. 아무 힘없는, 특히 일본에서는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나 요걸, 퇴임하는 끝물이라고 그래서 순간 윤석열? 이번에 같이 보내버리고 싶은, 기시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연락에 대접을 잘 받고 갔다고 하는데, 기사 관련해서 좀 볼까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하고 갔는데요. 근데 뭐 사과 이런 거는 뭐 이제는 없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 그동안 한 거 다 동의. 이런 개소리죠. 그리고 이거 저 아베 자신은 신조는 사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왜곡을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베의 그런 얘기까지도 다 계승을 한다는 모든 게 거예요. 계승인 거지. 다 계승이야 아주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지금 지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이 아프게 생각해. 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일본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내 마음만 아픈 거지. 내 맘만 아픈 거지. 뭐 일본 국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만 아파요 이거예요. 그런 거죠. 신세경이 결혼하면 나만 아프지. 신세경 팬 아닌 분은 마음 안 아프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 하고 역시 윤석열도 뭐 독도나 한일 과거사, 뭐 일본의 책임, 뭐 사도광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감하게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은 아예 말도 안 꺼내봤다고 합니다. 말도 못 꺼낸 건지 뭐. 아이고. 뭐 이런 와중에 김건희는 하이브를 가가지고 네. 아이고. 뜬금없이 이 아이돌 연습생들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이돌 연습생을 만났는데 6호 여사랑 같이 연습생을 만났는데 그 가가지고 그냥 연습생들 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음악 산업 전체 수출액 중에 뭐 일본에 대한 수출이 39%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데 한일 아티스트들이 서로 융합하면 아시아 문화의 힘이 강해질 것.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K-팝이 아날로그 느낌을 기반으로 실버 계층을 개척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는 신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할 때는요 하이브 같다고 했거든요. 뭐야? 근데 기사에서 어느 순간에 하이브가 싹 빠졌어요. 아 그러네 기사에 네. 없네. 근데 하이브는 쪽팔린 거지. 어? 왔다 갔다고 하는 게 우리 빼달라고 얘기한 거야. 하이브 측에서? 이게 차마 빼진 못하잖아.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니까 뉴진스라면 당해봤잖아 세무조사.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거래 트더니 아무 때나 막 지집처럼 쳐들어오는 거야. 일단 건물 크고 좋으니까 육구회사 보여주기 좋잖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신설을 한 거죠. K-팝으로 실버층을 개척하자.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MBN이 그거 하고 있잖아. 한일 가왕전인가 무엇인가 해갖고. 일본 애들 우리나라에서 일본 애들 불러다가 경연전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가요대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콘서트도 열면서 일본 애들 한국에, 정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랑 일본 가수가 서로 앵커하고 한국 트로트 히트곡을 바꿔 불러가면서 그 시리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그래, 지금 와갖고 무슨 실버층 개측이야. 그 하이브에서 그러면 트로트 가수들 만들라고? 진짜. 트로트 가수들 만들어갖고 일본에 보내갖고 일본 노인들 앞에서 일본 LPG 같은 거 하라는 얘기겠지. 근데 그런 거 이미 한다고. 문제는 기시다가 무슨 선물을 받으러 왔을까? 이게 걱정인 거란 말이죠. 진짜 위험한 선언을 지금 했습니다. 이게 별로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연합뉴스인데요.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요거 한일이 제3국에서 위기 시에 서로 국민의 보호를 돕는다. 요거를 브리핑을 했거든요. 재외 국민 보호각서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협력각서는 작년 4월에 수단 쿠데타, 그 다음에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에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서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제3국 위기 발생 시에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금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비자 자체를 없애요. 지금 이미 비자가 없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간소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는 체류 기간의 연장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건 이제 막 여권 없이 막 들어와 있는데 일정 기간 되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체류 기간에 대한 부분을 대폭 풀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제3국에 있는 사람들 돕자라고 하는 건데 3국에 있는 일본인도 도와야 되는데 만일에 일본 본토에서 재난 상황이 생기거나 엄청난 이주민들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국에 있는 외국인도 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이주민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무한대로 받아줘야 되는 조약을 체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일본인들도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무제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지금 요구를 받은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나? 쟤들이 우리 사람들 해주나? 우리 재난 나가지고 저기 현해탄 건너가면 쏴 죽인다 그랬어. 아소다로가. 양측이 똑같이 그와만한 어떤 이 양국 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보장에 대한 각서를 쓰고 있는지 디테일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이거 갖고 가갖고 일본에다 분명히 아소다로는 다르게 선전하면서 이거 흔들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의 위기 상황, 일본 본토나 외국에 있는 일본 국민의 위기 상황일 때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얻어냈다. 이게 앞으로 일본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대재난에서의 대비책의 일부로 이걸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일본 측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가 뜨겠죠. 그 기사를 분석해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만 자지 말고 바로 가라는데 기어이 데리고 만찬을 했어요.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했는지 안 나오죠, 여러분. 청와대 본관이라고 나왔어요. 네. 만찬 장소가. 근데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고 청와대 본관에서 이거를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영빈관을 썼다는 거예요. 네. 여기 사진이 있네요. 네. 청와대.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가스 얻어먹었으니까 김밥이랑 떡볶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신이가 떡볶이, 김밥 겁내 좋아하거든요. 현직 미국 상원의원 부부도 이렇게 먹였는데 퇴임하는 일본 애들은 사실 김밥에 단무지만 넣어갖고 줘도 되거든요. 근데 한우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한우로 했대요? 아니 뭐 메뉴들을 보니까 초호화판으로 쫙 깔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상원의원 그때 대접받았던 사람은 더 열받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되지 않은 특종 하나를 제가 접수를 한 게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는데 특종이다. 네.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거죠. 이날 오후에 기시다 부부가 호텔에다가 여정을 풀었어요. 기시다가 어디 묵었을까요? 롯데호텔. 롯데호텔 묵죠. 대부분 일본 애들이 오면 롯데호텔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거기 무슨 회원권 있나 봐요. 그래서 롯데호텔에 묵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 거죠. 저녁 식사 때. 그럼 이제 여러분, 서울지리 아시는 분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소공동 롯데 본점에서. 소공동 롯데. 소공동 롯데 본점에서 청와대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나와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지고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하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어요. 그렇지. 나 머릿속에 나 왜 서울 지도를 아는 거야? 똘똘하네. 어? 네.
근데 이번에 기시다가 그 길을 지나질 않았습니다. 여긴가요? 여기 롯데 서울?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어디 갔어? 이 경복궁 옆쪽이니까 1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 롯데에서 나와서 종각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진해갖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았어요. 서울 구경하고 싶었나? 이렇게. 이게 이 길을 안 갔다는 거죠. 광화문 그 세종대왕 있고 이순신 장군 있는 곳을 안 갔다는 여기서 거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해서 경호를 위하고 신호등 조작하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필 퇴근 시간이랑 걸려가지고 아이쿠. 이쪽 지역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돌아서 갔을까? 광화문 광장을 지나기가 싫었던 거죠. 왜? 거기 제일 보기 싫고 무서운 상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잠깐 동상이잖아요. 그래도 걔들은 싫은 거지. 이순신 동상? 아니 뭐 동상까지 싫어해. 아니 우리가 지금 일본 신사 참배 싫어하는 것처럼 아니 거기는 걔네들이 위패를 모셔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사 방문 싫어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순신 장군하고 얼굴이 마주치면 화날까봐, 쪽팔릴까봐,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또 되게 귀신 무서워하잖아. 혹시라도 뭔가 위해를 받을까봐 그거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청와대로. 되게 웃긴다. 얘들은 일본 신도는 뭐든지 다 저 귀신화만 하면서 왜 귀신을 싫어해? 이순신 장군은 귀신이 아니지. 항일의 상징이자 극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이순신 장군 동상을 혹시라도 기시다가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을 보면서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까봐 그러면 돌 던지고 지나가지. 이씨. 쏴야지. 의도적으로 동선을 이렇게 돌린 게 아니라 참 꼼꼼하게도 심리 경호를 한 게 아닌가 심기경호.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날 당시에 저녁 때 퇴근길 정체를 겪어보신 시민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상하게 이쪽에 교통 통제를 한다.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총리 지나간다고 여기를 막더라. 여기 총리가 왜 지나갔지? 라고 이걸 주신 거고요. 이게 사실인 거죠. 이건 팩트인 거죠. 거기 교통정자 글이 지나간 거는. 그랬다고 하면 쫄보 기시다는 임기 말년에 혹시라도 살맞을까봐 이순신 장군이랑 대면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기도 하다. 아무튼 총리가 가갖고 기시다가 가갖고 마지막에 이제 퇴임 연설을 하면서 한국하고 뭔가 얘기를 좀 한국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 뭘 건져왔냐라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이번에 대충 선물을 뭐뭐 받아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